남이 태어나자마자 전쟁이 발생해 친부모 얼굴도 모르는 채 세상에 던져졌다. 최악의 상황이었으나 아군은 강한지 제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울 노지코가 나미를 포기하지 않았고 벨메이를 만나 가족이 된다. 그러나 최악의 극한 직업인 해군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나 위험한 일을 시키는 주제에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는지 벨메이는 베테랑 해군이었음에도 빠듯하게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아론 일당이 마을을 습격하는데 부패하고 무능력한 해군은 마을을 지켜주지 못했고 코코야시 마을 사람들은 어른 1인당 10만 베리, 아이 1인당 5만 베리를 상납하면서 목숨을 사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벨메일의 전 재산은 10만 베리가 전부였고 나미는 10만 베리가 없어서 엄마가 뾰족한 코를 가진 어인에게 살해당하는 걸 초등학생의 나이에 목격해야만 했다. 참고로 원피스 세계관에서 10만 베리의 가치는 조로가 칼투 자루를 10만 베리에 사겠다 할 때 주인장에게 빈털털이라고 무시당할 금액이며 작중 묘사에서 1베리가 대략 1엔 정도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즉 10만 베리면 10만엔, 원화로 88만 원이 없어서 죽은 거다. 이후에는 마을을 구할 1억 베리를 모으기 위해 어린 나이에 살인적인 작업량과 해적을 상대로 도둑질을 하는 위험에 짓눌린 채 성장했으니 나미가 병적으로 돈에 집착하는 게 정상으로 보인다. 그래도 천부적인 재능 덕에 떡상할 해적단의 실세가 되어 선장이 원수도 갚아주고 이제 인생 좀 피나 싶었는데, 뜬금없이 엄마를 죽인 원수나 다름없는 놈이 자기 해적단의 줄 서려고 간을 보기 시작한다. 본심은 썬더볼트 템포로 구워버리고 싶겠지만 실무의 스펙과 고대병기를 가진 용궁왕국과의 관계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눈을 감아야 했다. 1년 365일 24시간 엄마의 원수와 웃으면서 인사해야 하는 나미가 불쌍하다. 듀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 때문에 누명을 쓴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듀발은 일면식도 없는 상대의 죄를 뒤집어쓰고 가장 소중한 인생의 황금기에 해군, 제르마, 현상금 사냥꾼들에게 쫓기기 시작했다. 몇 번이나 생사의 위기를 극복해야 했고 등에 커다란 상처를 입기까지 했다. 이런 처지에 노인이 늪지에 발을 들이듯 범죄자의 길에 빠지기 시작했고, 이후 상대에게 성형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순전히 얼굴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가 뒤틀려졌다. 사실 상대의 수배서가 활용점정을 찍은 것일 뿐 태어남과 동시에 얼굴 때문에 갓난아기가 축복을 받긴커녕 저주받은 아이라는 수군거림을 듣고 살아야 했으니 듀발이 살면서 받은 상처를 우리가 쉬이 짐작할 수 있을까? 고작 얼굴 하나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듀발이 불쌍하다. 치메기리 부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고 전투력 올려준다는 약물 마시고 로이더 됐는데 크로코다일이 자연계라서 옷깃 하나 못 스치고 개죽음을 당했다. 자연계가 뭔지만 알았으면 이런 바보같은 짓 안 했을 텐데 머리가 나빠서 몸이 고생하다 뒤져버린 치메기리 부대원들이 불쌍하다. 페로스페로.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잘난 동생 때문에 후계자도 못 되는데, 그래도 장남이라 엄마가 병 때문에 나라 말아먹으려 하면 목숨 걸고 구라를 쳐야 한다. 그래도 여기까지면 재능과 수저를 보장받은 나름 나쁘지 않은 삶이라 할 수 있는데, 짐승 같은 놈들을 만나고 인생이 꼬였다. 뜬금없이 폭탄 둘둘만 적이 데스포옹에서 팔 한쪽 날아간 것도 서러운데 갑자기 밍크족들에게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다. 자기는 가만히 서 있다가 팔 날아간 게 다라고 몇 번을 말해도 본인들의 울분을 풀 대상이 필요했을 뿐인 밍크족들이었기에 페로스페로의 항변은 전해지지 않았고, 분노 버프 받은 밍크족에게 두들겨 맞아야 했던 페로스페로가 불쌍하다. 사카즈키. 어린 시절부터 해적놈들 때문에 적잖게 고생을 했는지 해적만 보면 눈가리가 돌아가는 성정을 가지게 되었다. 적성에 딱 맞는 직장인 해군에 들어가서 천부적인 재능과 하늘이 점지해준 사기급 악마의 열매를 만나 승승장구했고, 상부 명령생 까고 민간인을 포격하는 미친 짓을 해도 능력이 워낙 사기급이라서 문책 하나 안 받았고, 해병이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대장의 직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어지럽히는 해적들 중 으뜸인 거학힌 수염을 자기 손으로 잡을 기회가 왔다. 지진 펀치에 두들겨 맞으면서 열을 했는데 뭔가 이상했다. 구잔이나 볼살이나 자신에게 버금가는 괴물들인데 어째서인지 일처리들이 하나같이 시원찮았다. 그래도 팀탓 안 하고 빡겜해서 마침내 상대측 넥서스에게 치명타를 넣었는데 갑자기 존경하던 선배인 가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중요한 업무 중이니 쉬지 않고 다시 열을 했는데, 이번에는 새파랗게 어린 부하 직원이 회사 사람들 모두 다 보는 앞에서 이제 그만 좀 하자고 나한테 설교를 한다. 곧이어 기회주의자 빨간머리 놈이 나타나서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센 척하니 분명 전쟁에 이겼는데 진 것 같은 찝찝함만 남았다. 존경하던 선배한테 욕먹고 동기들한테 실망한 프로젝트였지만 그래도 이때 실적이 좋아 상부에서 차기 해군원수로 낙점받았다. 그런데 평소에 승진 관심 없다던 동기놈이 내가 원수되는 꼴은 못 보겠다면서 캐삭방을 신청한다. 여기서 발 빼면 개쪽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캐삭방을 받아들여야 했고 10일 동안 진짜 개고생해서 겨우 이겼다. 그러나 원수가 되고 나니 조직 상태가 개판이었다. 분명 라떼는 버스터코라면 모이는 게 가프, 츠루, 생국쿠, 쿠잔, 볼사리노 같은 애들이었는데 지금은 패급밖에 안 보인다. 이런 놈들을 대장 자리에 올리면 답이 없어서 욕먹을 거 감수하고 외부 인사 데려왔는데 한 놈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이게 다 해군 잘못입니다 라면서 도계자를 바꾸는 나한테 들이박지를 않나. 다른 한 놈은 중성심은 있는데 말 안 듣고 뻘짓하는 건 똑같다. 윗대가리들은 지들이 잘못했으면서 나보고 까불지 말고 까라면 까라고 윽박지르고, 혁명군 놈들도 빡센데 해적 중에는 해군한테 현상금을 거는 미친 새끼도 나왔다. 용암 펀치 한 방이면 죽을 애송이 놈도 철룡인 뒷배에 있다고 깝치질 않나. 해적 잡으면서 스트레스 좀 풀려니 원수라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꼴보기 싫은 철룡인들 시다발이나 해야 하니 번아웃 올 것 같은데 이제 곧 주인공 버프로 떡칠한 놈한테 두들겨 맞고 리타이어 할지도 모르는 사카즈키가 불쌍하다. 카이도. 이 남자는 어째서
하늘섬 다이빙이라는 취미를 가지게 된 걸까? 목숨 걸고 지켰던 조국에 배신당해서 동경하던 누나가 남편만 43명이라서 오뎅에 도원 토츠카가 아파서 이제는 용암탕 입수 후 리타이어 됐기에 그의 속내를 우리가 알 방법은 없어졌지만 최소한 그의 딸 아니 아들인 야마토가 적잖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건 우리 모두 쉬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핏줄이 목숨 걸고 싸운 적을 동경하는 걸 넘어서 자기가 그 적이라고 외치는 걸 봐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뿐인 혈육이 자신의 몰락을 원하며 빠따를 휘두르는 용버지가 불쌍하다. 돈키호테 도플라밍고 부 명예의 권력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 천룡인 수저였으나 맑은 눈의 광인이던 아빠가 뜬금없이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면서 천룡인 신분을 포기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사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 태어나서 줄곧 천룡인으로 대우받고 살던 재민이 도항은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살던 곳과 현재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니 옆집에 이사온 도항 패밀리가 전 천룡인이라는 정보는 주변에 알려지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고 지옥도가 펼쳐졌다. 천룡인을 향한 전 세계의 복수심이 도항 패밀리를 향했으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고 어머니까지 병으로 돌아간 도항은 그제서야 세상의 무서움을 깨닫고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을 나이에 아빠를 본인의 손으로 죽인 다음 천룡인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천룡인이라는 집단이 아래 것들에게 짓밟힌 도항을 받아줄 리가 없었다. 이후 재능을 살려 강대한 해적이 되었으나 과거의 PTSD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던 도항은 세계 최고의 권력을 손에 넣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수많은 플랜을 세우고 노력했으나 친동생한테 통수 맞고 어릴 때 돌봐주던 노가 주인공 버프라는 재앙을 몰고 오면서 말동무 한 명 없는 임펠다운에 갇혀 위에서 자객이 내려왔다는 망상에 시달리면서 똥도 남이 치워줘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불쌍한 도항 때문에 안구에서 비가 내린다. 몽키티 가프 천룡인 꼬라지는 보기 싫었지만 그나마 세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믿고 일평생 해군에 헌신했으나 하나뿐인 아들은 해군에는 정의가 없다면서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세계 최악의 범죄자가 되었다. 이후에는 알고 지낸 해적놈이 떠맡긴 갓난 아기를 키우는 신세가 되었으나 원체 정이 많은 양반이라 친손주처럼 여겼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가프에게는 하나의 꿈이 생겼었다. 손주 두놈과 손주 친구까지 떡잎이 돋보였으니 이 셋이 모두 해군에 입대하여 새로운 해군의 전성기를 여는 것. 그러나 인생은 결코 원하던 대로 되지 않는 법. 손주들은 해군은커녕 모두 악명 높은 해적이 되었고 손주 친구 놈은 혁명군이 되었다. 해적이 될 거라면 좀 붙잡히지 말고 자라던가. 양손자 놈은 혼자 뻘짓하다가 처형대에 올랐고 자기는 해군이라서 구하기는커녕 별일 없이 무사히 처형되도록 자리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가뜩이나 억장이 무너지는데 자기 형 구하겠다는 손자 앞을 막아서서 손자에게 안면을 두들겨 맞아야 했다. 비참한 말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해적에게 끌려간 애제자를 구하러 갔더니 해적이 된 수제자에게 공격당해 냉동인간이 되어버렸다. 공무원 이 됐음에도 꿀빠른 말년을 못 보내고 온갖 고생을 해야 하는 가프가 불쌍하다. 크로코다일 잘나가던 루키 시절에 흰수염이라는 벽을 만나 팔 한 짝을 잃었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인고의 시간을 거쳐 고대병기를 획득하려는 목표를 세운다.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고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렸음에도 마침내 수건을 달성하기 일보 직전인데 넘버2가 통수를 친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가다로 활로를 찾으려 했는데 주인공 버프라는 재앙을 만나 임펠다운 간다. 그러나 크로코다일이 진짜 불쌍한 것은 그가 주인공 버프를 피해 갔을지라도 어차피 플루토는 와노쿠니에 있어서 크로코다일이 가질 방법은 없었다는 거다. 인생을 쏟아본 과업이 개고생이었던 그 사장이 불쌍하다. 포트거스 디에이스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은 해적왕의 핏줄 때문에 태아 시절부터 해군에게 쫓겨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 모치는 자신을 낳기 위해 태아를 2년 동안 품는 기적을 일으키고 힘이 다해 사망했다. 조금 성장한 이후에는 자신의 부친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원망받는 걸 알게 됐고 아들인 자신도 연좌제로 증오의 대상이 되었기에 재민이 시절부터 자신의 존재 가치에 회의감을 느낀다. 이후 해적이 되어 아버지라 부를 사람을 만났고 그를 해적왕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품었으나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치 잡으러 갔다가 가족과 마찬가지던 동료들과 아버지가 목숨을 잃게 된다. 애가 분조장이 있을 뿐 사회인으로서의 지식과 품성은 모두 갖추고 있는데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족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 죄책감으로 인한 괴로움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애처로운 처지인데 기관 성장 환경에 영향받은 성향과 친부에게 물려받은 분조장 때문에 자신의 실수로 인해 생긴 이 모든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잘못된 선택을 다시금 저질러버린다. 분조장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에이스가 불쌍하다. 바솔로미쿠마 손과 발에 채워진 족쇄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던 나이에 아버지가 천룡인에게 밑보인 혈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인해 가족 전체가 천룡인의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된 이후 얼굴 한 번 못 보던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가엾은 처지의 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니까 이야기를 하며 춤을 추던 아버지는 천룡인에게 시끄럽다며 총 맞고 죽는다. 이후에도 지옥 뺨치는 노예 생활하다가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 도망을 치고 본인을 희생하는 선행을 베풀며 살았다. 그러나 쿠마는 끝내 행복할 수 없었으니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으나 아버지의 핏줄로 인해 겪은 비극이 족쇄가 되어 차마 그녀와 결혼하지 못했는데 결국 그녀는 인생의 원수인 천룡인의 아이를 낳은 다음 병으로 죽고 쿠마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친자식처럼 사랑을 주면 키웠으나 어딘가에 성격 나쁜 만화가가 그린 비극처럼 애한테도 그녀를 죽게 한 불치병이 이어졌고 본인은 사실상 사망과 다름없는 개조 시술을 받고 천룡인의 장난감 신세가 되었다. 내가 지금 원피스를 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고 베르세르크 같이 뺨치는 인생을 산 쿠마가 진짜 존나 불쌍하다. 구이나
세체검 후보를 아득히 능가하는 재능을 가졌으면서 남녀차별 의식으로 똘똘 뭉친 아버지에게 여자는 강해질 수 없다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누구는 수십만 명을 죽일 폭탄에 직격당하고도 멀쩡한데 계단에서 굴러서 죽은 쿠이나가 불쌍하다. 엑스트라들. 이딴 세계관에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무력과 권력 없이 살아야 하는 평범한 이들이 제일 불쌍하다. 영상 끝.